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7단원의 4차 시가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자, 4차 시에서는 글의 순서 고쳐쓰기,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 또 낱말이나 어휘를 고쳐쓰기 등을 구체적인 과정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정부호에 대해서 배우고, 이 교정부호를 이용해서 글을 고쳐 쓰는 활동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 만큼 이번 4차 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라는 글을 가지고 글의 순서 고쳐쓰기를 해볼 텐데,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글의 순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번 글과 2번 글은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글을 자세히 보시면 3번 글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주장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글의 중간에 오기보다는 글의 마지막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고운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또 5번에는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고운말 사용에 대한 근거가 두 가지가 차례대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4번과 5번이 근거가 되고 3번은 마지막에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글의 순서는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이 오게 되겠죠. 글의 순서를 알아볼 때는 이 글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글은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의 구조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올 거고요. 서론에는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글에 대한 간단한 주장, 또 본론에는 글에 대한 근거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오잖아요. 여기 근거,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근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주장,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3번의 순서로 고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필요 묻는 문장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해볼 텐데, 2번 문단에서 보면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하게 되는데,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엉뚱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예, 맞아요. 이 부분입니다.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고운말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한다는 어떤 존중과 고운말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엉뚱하게 어린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따라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중심 문장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것들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글과 어울리게 중심 문장 고쳐쓰기를 또 해볼 텐데요. 중심 문장이, 이렇게 해서 5번에서는 중심 문장이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중심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과 어울리게 하려면 문단호에 뒷받침하는 문장들 읽고 그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고쳐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면 이 뒤에 친구 관계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 사용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친구 관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킨다.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뒤에 문장을 모두 다 바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글을 읽고 문장 수준에서 고치쓰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즘이라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사용했다는 것은 과거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요즘이라는 말이 쓰려면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용한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를 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 이런 것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만약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만약은 뭐뭐 한다면 이라는 말과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을 썼다면 어디엔가 뭐뭐 하면 뭐뭐면 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만약 10명이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학생 10명이 있다면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조금 불확실한 표현은 논설문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좋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은 빼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게 좋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려고 기르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문장이 길어요.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므로 고운말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내용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 때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아예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아예 나눠서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조금 더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쓰는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쳐쓰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은어나 비속어를 쓰면요, 우리가 원활한 대화를 하기 어렵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어나 비속어는 특정 어떤 그룹이나 특정 단체, 특정 대상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고 그룹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대화일 경우에는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또 어색한 문장이나 낱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과 어린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지는 경우도 있다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어색한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투쟁입니다. 투쟁. 투쟁은 굉장히 아주 심한 엄청난 다툼을 말하는데 집단과 집단 간의 다툼에서 투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친구들끼리의 투쟁은 없어요. 친구들끼리는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만 좀 문맥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우리가 좀 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정부호를 배워볼 건데요. 교정부호는 정말 많이 쓰이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띄었을 때 이렇게 V자 표시를 하고 두 글자 사이를 이어 써야 될 때, 붙여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이음줄을 써주고요. 한 글자를 고칠 땐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표시를 해서 이 글자는 고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정정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고칠 때, 한 글자 고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여러 글자 고칠 때는 이렇게 쭉 그어서 맛있게 먹었다가 아니라 맛있게 먹었다는가 쭉 긋고 그 위에다가 올바른 글자를 붙여 쓰고요. 글자를 뺄 때는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이건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저녁 음식을 먹었다인데 사실 음식이란 말 없어도 문맥이 통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 글 내용을 추가할 땐 이렇게 우리 Y자 모양을 끼워서 나뭇가지 모양을 끼워서 여기에다가 글자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실제로 사용된 예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띄었어야 되거든요. 또 비록 한 끼라서가 아니라 한 끼 일지라도니까 이 라서를 지우고 이렇게 일지라도. 그다음 거르거나 대충 때우면 하루 종일인데 사실 하루 종일에서 하루가 없어도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삭제. 다음 아침밥을 걸으면 영양소가 부족해인데 이 부족과 해는 붙여 써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음줄을 썼습니다. 또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해서 닭이 잘못 쓰여졌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를 고쳐 쓰는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요 불편해졌다. 파란색 부분이건 하늘색 부분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불편해졌다. 눈치채셨을까요? 불편해졌다를 고쳐 써야 됩니다. 중화되지 않아 미가 불편하다. 해진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또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여기도 뭔가 좀 고쳐야 될 게 있나 본데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여기 오래와 지속되면을 띄어쓰기. 또 수분을 물을 또 밤새 써버린 수분을 물을 보충하기 어렵고 수분이나 물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가 삭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삭제해서 없애버리는 거. 마지막 푸석푸석해지고는 푸석푸석해지고는 붙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음줄. 그래서 이걸 다 고쳐 쓴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글이 나오죠. 어디 고쳤는지 찾아보세요. 고쳐쓰기 찾아보시고 자, 찾으셨으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찾은 고쳐쓰기와 선생님이 찾은 고쳐쓰기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띄어쓰기 돼 있고요. 비록 한 끼라서 한 끼 일지라도로 고쳐 써 있고 하루 온종일을 하루를 빼고 그냥 온종일. 다음 부족해 이음줄이죠. 부족해. 자, 까닭은 이렇게 닭자를 고쳐 썼습니다. 다음 불편해졌다가 아니라 불편해진다. 여기 한 글자 고쳐 쓰기. 다음 오래 지속되면 여기 오래 지속되면 띄어쓰기. 오래 지속되면. 다음 수분을 물을 보충이 아니라 물을 빼고 수분을 보충. 푸석푸석해지고 이어쓰기. 푸석푸석해지고 이어쓰기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정부호를 이용한 것을 바르게 고쳐 써봤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 280쪽부터 283쪽까지 활동으로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4차 시에서는 실제로 문장 단위, 문단 단위, 또 낱말 고쳐쓰기 등을 실제로 한번 해봤고요. 또 교정보호를 이용해서 글 전체에 표시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도 한번 고쳐쓰기, 교정보호에 따라서 고쳐 써야 되는 것을 올바르게 고쳐쓰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283쪽부터 80쪽부터 283쪽까지 꼭 교과서 활동으로 마무리 꼭 해주세요. 모두 안녕!